네, 반갑습니다. 오지입니다. 오랜만에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제 같은 곳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국제영화제나 전주 국제영화제처럼 큰 영화제들도 있고 지방 곳곳에 작은 영화제들도 참 많은데 저는 이번에 부천에 다녀왔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했고요. 비판이 제가 가장 많이 참여한 영화제이기도 하고 추억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영화제 이름이 판타스틱 영화제인 만큼 판타스틱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평소에 보지 못할 그런 독특한 소재의 영화들이나 굉장히 잔인하고 자극적인 영화들도 많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밌는 경험도 하고 총 5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5편 모두 롯데시네마 부천에서 관람했고 그중 4편을 똑같은 이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한 군데서 큰 이동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은 편했지만 다양한 극장을 경험하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못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는데 저는 11일, 12일 이렇게 이틀간 다녀와서 거의 파장 분위기이긴 했거든요. 축제 느낌은 좀 덜 나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천에서 본 영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카자흐스탄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생각보다 다양한 국적의 영화들을 많이 봐왔는데 카자흐스탄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흔치 않은 국적의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한국과 배경과 문화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신선한 경우도 있지만 이 영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국 하면 느껴지는 감성은 보통 신파라든지 범죄도시처럼 웃기면서도 호쾌한 액션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미국 하면 할리우드, 일본 하면 기괴한 호러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감성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 이 미치광이라는 영화도 아주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자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탄쇼판이 있거든요. 매일 희망차게 성공을 꿈꾸지만 끊이지 않는 빚에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버겁죠. 너무 빚에 허덕이니까 어느 날 홧김에 가족과 친척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 탄쇼판이 암에 걸렸다는 거죠. 가족 친척들이 그 거짓말을 듣고 돈을 주면서 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어라? 이게 진짜 통하나 싶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죠. 의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 진단서도 만들고 SNS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까지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펀딩의 여파가 컸고 전국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후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봉사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요. 과연 이들은 누구이고 이 부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일단 이 소재 자체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봤고 보면서 한국에서 이 영화의 판권을 사서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에 몰락하는 커플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영화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조금 다르고 훨씬 더 과격하고 잔인하고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질문하지만 이 남자가 가지는 부담감, 또 자격지심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서 보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였고요. 영화 제목이 미치광이잖아요. 정말 미치광이 같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영화는 데코라도인데 데코라도는 쥐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하지만 라따뚜이를 상상하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부천에 온 영화니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은 아니겠죠? 근데 제 생각보다 더 이상하면서 빡센 영화였어요. 이 데코라도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일종의 세트를 뜻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는 어떤 막이 열리면서 동물들이 사는 주토피아가 아닌 주 디스토피아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이 주인공 아놀드는 언젠가부터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영화의 세트장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면서 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는 초거대 기업 알마에 대항해 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한 친구 라미로와 알마에서 방문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미스터 머시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알마의 비밀과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을 전체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게 되죠. 이 애니메이션은 아주 어두운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 블랙 코미디거든요. 스틸만 보면 좀 귀여운 면도 있지만 시체가 막 터진다던가 장례식을 하는 중에 경찰차가 막 묘비를 다 부수면서 들어온다든지 동물들이 관계를 하는 씬이 숭하게 적나라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우리가 느낄 법한 무력감, 세상에 대한 의심, 고독 이런 것들을 꽤나 현실적으로 그려내거든요. 충격적인 엔딩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외로 너무 재밌게 봤고 개인적으로 부천에서 본 영화들 중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 영화는 언더 유어 피트인데 이거는 사실 꽝에 해당하는 영화라 아주 짧게만 소개해 드리자면 스페인 영화인데 싱글맘 이자벨과 두 아이가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오거든요. 집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임대료도 싸고 독특한 입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아파트 건물이죠.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집이 너무 좋아서 결국 이사를 오거든요. 근데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들이 지르는 소리에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단 오컬트적인 설정이 있는 영화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오컬트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허술한, 사실 무섭지도 않고 디테일이 뛰어나지도 않고 신선한 부분도 별로 없는 영화라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전공법의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영화 시작하자마자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다 보면 뭔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지 이런 멘트를 무책임하게 써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간 혹평이긴 한데 사실 보면서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부천 영화제의 맛은 또 이런 똥도 이렇게 찍어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게 부천 영화제의 맛이라 생각해서 네, 괜찮았고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본 영화는 킬미라는 영화고요. 피터 워런이라는 감독의 첫 번째 영화더라고요. 최근 슈퍼마리오 영화의 루이지 성우를 맡았던 찰리 데이와 겟아웃의 여친으로 출연했던 앨리슨 윌리엄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조연으로 활약한 지안카를로 에스포시토가 출연하거든요. 감독의 입봉작 치고는 꽤나 화려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가운데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짐이라는 남자가 손목이 그어진 채 피가 흥건한 욕조에서 깨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지민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은 있지만 이건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스스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의 119 신고 전화를 접수했던 마고를 수소문해서 찾아가는데요. 지민은 마고를 집에 초대해서 지금 처한 상황과 어떤 조사를 하는지 막 설명하는데 마고는 별로 안 내켜하죠. 신고 접수원으로서 이렇게 민원인을 만나면 안 되기도 하고 지미가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려고 하거든요. 지미는 현재 살인 현장을 치운 흔적을 찾기 위해서 라이트를 샀다면서 가면서 불 좀 꺼주세요 해요. 마고가 이제 불을 끄고 가려고 하는데 집안에 살인 현장을 치운 듯한 형광 물질이 떡칠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살인이라는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지미가 우울증을 앓고 있기도 하고 조금 정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미의 상태에 따라서 영화도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거든요. 관객이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좀 보기 힘들기도 하고 오락가락해요, 저도. 이 영화 자체는 정신건강, 가족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정신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같은 상황에 같은 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실이 달라지는 묘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주인공 지미가 정말로 폭력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인지 헷갈리는 장면들이 많죠. 이 과정에서 영화가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다루는데 섬세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자세하게 다룬다고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영화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이라고 생각해 라는 헝가리 영화를 봤고요. 제가 본 5편의 영화 중에 유일한 청불 영화네요. 이제 집이라고 생각해는 평범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리타가 어느 날 납치가 됩니다. 눈을 뜨니까 어두운 방에 묶여 있고 한 남자가 들어오죠. 그러자 갑자기 그 남자가 아는 척을 하면서 실비야, 어디 갔다 왜 이제 왔어? 오빠를 기억 못 하는 거니? 그럽니다. 이 주인공은 리타였잖아요. 전 실비가 아니라 리타예요. 뭔가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너 아직 기억을 못했구나 하면서 가둬두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오죠. 계속 남자는 이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넌 이제부터 실비여. 실비가 아니면은 못 나간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리타는 살아남아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준 실비의 일기장을 다 외워서 실비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방을 나오니까 그 일기장에 나왔던 오빠, 올케, 조카, 삼촌 등이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할극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 영화죠. 소재가 진짜 신선하지 않나요? 영화가 124분이기도 하고 이 소재에 비해서는 서사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는 면도 있어서 중간에 지루한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엔딩에서 이 비밀이 밝혀지고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와.' 하면서 충격과 어떻게 보면 공감까지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보면서 저는 오징어 게임과 트루먼 쇼 이런 영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할극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납치된 지금 역할극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과연 이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도 많아서 개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해인데 가로치고 이제이잖아요. 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괄호친 부분도 좋고 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좀 곱씹어 볼 만하고요. 이렇게 총 5편의 영화를 보면서 이틀간 축제를 즐겼는데 축제니까 영화 얘기만 하기는 좀 그래서 맛집이랑 빵집도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첫날 가자마자 점심으로 먹은 곳이 부천시청역 근처에 있는 백제칼국수라는 곳이었는데 오픈이 11시 인데 11시 8분? 이때 갔거든요. 근데도 이미 꽉 차서 기다렸고요. 영화제 손님이 많지는 않은 걸로 봐서 이미 부천 사람들에게 유명한 맛집인 것 같고 맛도 맛이지만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뜨끈한 칼국수와 비빔국수 모두 1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꽤나 두툼한 수육도 2덩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완전 해장 아닌가요? 여기 굉장히 맛있었고 빵집도 비판 인스타에서 추천해 준 것을 보고 간 건데 베이커리 호프라는 곳이고요. 매장이 꽤 넓고 빵 종류도 많아요. 저희는 아침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산딸기 바게트 하나만 포장해서 먹었는데 이 산딸기 맛에 고급 크라운 산도 크림이 안에 들어있고 바삭한 바게트로 감싼 빵이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빵들도 함께 매장에서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좋아해요. 평소에 보기 힘든 소재와 스타일의 영화를 만날 때가 많아서 정말 영화 축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진짜 별로인 영화들도 만날 때가 있는데
부천의 맛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의외성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불복의 느낌? 그러다가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의 영화제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어렵지는 않아서 만약에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여름에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더위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부산이나 전주처럼 뭔가 메이저한 느낌이 아닌 마이너하고 매니악한 부천의 분위기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가게 되면 리뷰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브이로그처럼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영화제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 볼게요. 만약에 이번 부천 영화제에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영화 보셨는지, 또 부천만의 매력은 뭔지 이런 것도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빰빠라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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